한국의 어느 지하철역 안. 한 외국인 여성이 흥분한 모습으로 여기를 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주위에 있던 외국인 여성들은 소리친 여성에게 다가가는데요.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며 진정하라던 한 여성은 흥분한 여성이 가리킨 곳을 보자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이 휘둥그레지며 같이 흥분한 모습인데요. 과연 이 여성들은 지하철역에서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네덜란드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로 소속되어 있는 아리스라고 해요. 아직은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내에서 쇼트트랙이 인기가 있고 실력이 강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림픽에서 종종 메달을 따는 선수가 한 명씩 있을 정도로 실력 있는 선수가 있어요. 얼마 전 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 몇몇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저희 팀에는 오랫동안 네덜란드 선수들을 가르쳐 주셨던 한국인 코치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은퇴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국을 여행하는 겸 코치님도 만나 뵈러 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해왔죠. 저는 대표팀으로 소속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한국인 코치님에게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많은 선수들이 은퇴하신 한국인 코치님을 잘 따랐고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인 코치님과는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애초부터 코치님을 만나는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 여행이 주된 목적이었기에 굳이 한국이라는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한국을 싫어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몇 년 전 가족들과 함께 중국에서 안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 아시아로의 여행은 처음이었기에 중국의 여행에서 많은 기대를 했으나 기대와는 달리 너무 힘든 여행을 했으니까요. 특히 중국의 관광지에서는 쓰레기가 이곳저곳 널려 있어 냄새가 진동했고 화장실 또한 너무 더러웠어요. 레스토랑에서조차도 위생적인 부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여행 내내 패스트푸드점만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교통 환경과 외국인들에게는 이동할 때마다 짐 검사를 매번 하는 모습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상인들은 저희 가족에게 바가지를 대놓고 씌우는 것도 모자라서 부당하다고 말하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이후로 다시는 중국 여행을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한국은 중국과는 다른 나라이긴 하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였기에 비슷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동료들은 한국 여행을 기대하는 동료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몇몇은 이미 한국을 경험하고 여행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고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한 시스템들이 많다면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저는 결국 저희 의견과는 상관없이 동료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공항에 처음 도착한 순간부터 중국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 공항에서는 사람이 많은 것도 문제였지만 여권을 일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외국인들에게는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만 2시간 이상이 소요되었고 그렇게 대기하고 나서도 저에게도 한참을 질문을 해와서 진을 다 빼놓고 입국 심사를 끝마칠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디지털 스캐너로 여권을 확인하더니 불필요한 질문을 전혀 하지 않고 황당하게도 입국 심사가 10초 만에 바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또한 중국 여행에서는 공항뿐만 아니라 기차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조차 짐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하나 손으로 가방의 물건들을 꺼내 보여주어야 했지만 한국은 그저 스캔해주는 기계로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기에 순식간에 검사가 종료되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여권 스캔조차 없이 자동으로 출입을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에서 단기로 체류하거나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했다면 프리패스로 통과한다고 들었죠. 한국의 입국심사 시스템도 놀라웠고 처음 보는 공항의 모습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공항의 규모는 매우 크고 발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은데도 쾌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중국의 공항도 규모는 제법 크고 좋다고 느꼈지만 한국은 훨씬 좋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다른 건 몰라도 중국이 땅도 크고 인구도 많았기에 당연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제일 발전이 잘 되어 있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피부로 느낀 한국의 모습은 중국은 물론 제가 살고 있는 네덜란드보다도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항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처음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공항은 나름대로 훌륭한 모습이었는데 공항 밖을 벗어나고 최악의 경험을 했기에 한국에서도 크게 기대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공항 밖을 벗어나고 진짜 제대로 된 한국을 마주했을 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지하철은 그야말로 감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먼저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로 이동한 뒤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코치님을 만나 뵙고 돌아다니자는 소리에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어요. 네덜란드에서도 지하철의 공간은 청결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청결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종종 지하철의 취객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모습들을 봐왔는데 네덜란드에서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중국의 지하철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좋은 건 물론이고 짐 검사도 일절 없으며 지하철 내의 화장실 또한 누군가가 매일 관리를 하는 것처럼 깨끗하고 청결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 지하철을 이용했을 땐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머리가 아팠고 너도 나도 먼저 타려고 사람들이 뒤죽박죽 섞여 새치기를 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는데 한국인들은 조용할 뿐만 아니라 먼저 내리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한 뒤에 줄을 섰던 대로 차례대로 탑승하는 모습을 봤죠.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경험하고 나서야 중국하고는 전혀 다른 곳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도 냄새가 전혀 안 났다는 점인데요. 제가 방문했던 모든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특유의 역한 냄새를 맡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역한 냄새가 아닌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좋은 냄새가 많이 풍겨왔어요. 그리고 제가 탑승했던 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전부 설치되어 있고 지하철 안에서 전화를 해도 끊기지 않고 통화를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무료로 와이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얼마나 돈이 많은 나라이길래 스크린도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와이파이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놨는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과 다른 것은 물론 네덜란드보다도 훨씬 좋다는 걸 느낀 시점부터는 편견이 전부 없어지며 한국에서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 좋아 보였습니다. 코치님이 살고 계신 근처 역에서 내렸는데 그곳에는 신기한 기계가 눈에 띄었는데요. 처음 보는 기계이기도 했고 한국어로 적혀져 있어서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동료들조차도 전부 처음 보는 기계였기 때문에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동료 한 명은 지폐를 동전으로 바꿔주는 기계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동료는 사진을 찍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왔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국인 남자분이 다가오더니 기계에 양손을 집어넣자 무언가 칙 나오는 소리에 손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지하철 내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자동 손소독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손소독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따로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것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게 만든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한 동료가 자신도 해보고 싶다며 손을 집어넣고 비비기 시작하자 저희는 누구 할 것 없이 나도 해보겠다며 너도 나도 손소독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손을 넣으니 반응해서 자동으로 분사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했죠. 실제로 많은 한국인들은 그 기계에서 손소독을 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렇게 청결하게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기에 사람이 많아도 역한 냄새가 나지 않고 좋은 향기가 풍기고 있던 것이었어요. 저렇게 비싼 기계를 아무런 장치 없이 세워놓은 것도 신기했고 저걸 훔쳐가지 않는 한국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치안이 좋은 네덜란드도 저렇게 비싼 기계를 지하철역에 세워놓는다면 누군가가 분명 훔쳐갈 테니까요. 이 정도까지만 보고 경험했어도 충분히 놀랍고 좋았을 텐데 잠시 후 저와 제 동료들은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멈춰 있어서 고장난 줄 알고 걸어 올라가야겠다 생각하고 앞으로 가는 순간 갑자기 작동이 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려 할 때 갑자기 동료 한 명이 여기 좀 보라면서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는 손잡이가 세척과 살균 중이라는 믿지 못할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인식해서 운행하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 손잡이에 살균 적용까지 시킨다는 것이 도대체 한국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물론 다른 나라들을 여행했을 때도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고작 짧은 이동을 하는 동안 몇 번이나 겪었으니까요. 한국의 모습이 분명 발전이 잘 되어 있고 시스템이 훌륭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내심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네덜란드가 한국보다 더욱 살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부정하고 있었지만 그 생각이 한 방에 깨져버렸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시스템들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닌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니까요. 불과 몇 년 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해서 난리가 났을 때도 한국의 대응 방법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성공적인 대응 모델로 삼았고 네덜란드 또한 한국의 시스템들을 많이 적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밀한 확진자 동선 추적 시스템이나 신속하게 확진자를 격리하는 시스템을 적용해서 네덜란드 언론에서도 성공적이라는 이야기가 한동안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코치님을 만나러 가는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국의 길거리는 쓰레기통이 하나 없는데도 거리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고 교통을 지키지 않는 차들이나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신호등에서는 남은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고 들려오는 소리로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했죠.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시스템들을 피부로 느껴보니 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었는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저희는 코치님을 만나서 인사하자 반갑게 맞아주셨고 코치님에게 인사도 드릴 겸 동료들끼리 한국을 여행 왔다고 말하니 코치님께서는 한국에 왔으니 자신이 대접을 하겠다고 말해서 한식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혹시 뷔페인가 생각했지만 그곳은 뷔페가 아닌 한정식이라는 말을 해왔어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한 가지의 메뉴로 식사를 하지 않고 반찬들을 곁들여서 먹는다는 소리를 했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볼 수 있어서 기대하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엄청난 음식들을 저희 테이블에 놓아주는 모습이었죠. 대충 봐도 20가지가 넘는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 찼고 무엇부터 먹어야 할지 고민될 정도였는데요. 잠시 후 또 다른 음식들이 테이블에 놓이기 시작했고 테이블에는 더 이상 놓을 자리가 없는데도 끊임없이 음식들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당황스러웠고 그런 저희가 당황하자 그 모습을 보고 코치님께서는 한정식이 원래 반찬이 많이 나온다며 웃어 보였죠. 이 많은 음식값을 계산하려면 많은 돈이 나올 텐데 괜스레 코치님께 죄송했어요. 하지만 1인당 정해져 있는 가격이 너무나도 저렴했는데요. 네덜란드 식당하고 비교하면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했고 한국 물가로 따져봐도 이렇게 많은 반찬을 주는데 어떻게 이런 가격으로 음식이 나오는 건지 신기했어요. 반찬도 하나하나 균형 있게 잡혀있는 모습이었고 고기 반찬과 생선 그리고 채소 반찬들까지 하나같이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코치님은 동료들의 개인 상태를 한 명 한 명 전부 기억하고 있었고 걱정해주는 모습들과 따로 조언을 해주는 모습을 보며 왜 이렇게 동료들이 한국인 코치님을 잘 따르며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조금만 빨리 팀에 들어올 수 있었다면 저 역시도 가르침을 받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이 너무나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한국인 코치님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헤어졌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한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철이 아닌 버스도 이용해 보자는 소리의 버스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지하철과 버스는 다른 대중교통이기에 버스카드를 따로 만들어야 할 줄 알았으나 신기하게도 지하철을 이용했던 카드로 버스까지도 이용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통카드로 지하철 내의 목적지까지 티켓을 구입하지 않아도 알아서 정산되는 시스템도 신기했고 그것을 버스까지 적용시키는 것도 놀라운데 가격마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서로 환승 시스템도 적용되어 처음 지불했던 금액으로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또한 한국인들은 교통카드가 아닌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제 조국인 네덜란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못 산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료 한 명은 왜 네덜란드에서는 한국처럼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표했고 아마 30년 뒤쯤은 우리도 이렇게 생활하지 않을까 말하는 웃지 못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경험해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국을 왜 살기 좋고 발전된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는 그것은 아마 도시에 발전되어 있는 모습보다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대단한 시스템들을 당연하다는 듯 생각하고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적용시키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치안의 수준이나 친절한 사람들까지 정말 완벽했지만 시스템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한국을 떠나던 마지막 날 한국의 공항에서 저와 동료들은 한국을 떠나는 것을 너무 아쉬워하며 네덜란드도 하루빨리 한국처럼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네덜란드로 돌아온 지금도 한국이 그립고 한국인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쇼트트랙도 한국인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올림픽에서 메달을 가장 많이 획득하는 최고의 실력을 가진 나라이기에 평소에도 알게 모르게 질투심을 느껴서 부정적인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질투심보다는 한국인들을 존중하고 저 역시 그들에게 배워보려고 노력하고 실력을 키워서 한국인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행 중에 만난 한국인들은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아마 당분간은 여행을 가게 된다면 무조건 한국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한국보다 좋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